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진짜 대박 소식 가져왔는데요. 테슬라가 또 한 번 전기차 업계에 핵폭탄급 특허를 터뜨렸어요. 이번엔 진짜 좀 다릅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6년 1월 20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공개된 내용인데요. 테슬라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하이브리드 인버터 디자인을 특허 출원했어요. 이게 왜 난리냐면요. 기존의 전기차 엔지니어들이 10년 넘게 고민해왔던 숙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버렸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전기차에는 트랙션 인버터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물건이냐? 배터리에 저장된 직류전기, 즉 DC 전력을 모터가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기, AC 전력으로 변환해주는 핵심 부품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고를 때 엔지니어들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고민에 빠졌던 거죠.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실리콘 IGBT라는 칩이에요. 이 친구의 장점은 뭐냐? 일단 가격이 엄청 쌉니다. 그리고 진짜 튼튼해요. 웬만해서는 안 망가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효율이 별로예요. 에너지 손실이 커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깎아먹는다는 거죠. 두 번째 선택지는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페트이라는 칩이에요. 줄여서 시크 모스페트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는 정말 효율이 끝내줘요.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어서 주행 거리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3, 모델 Y 같은 프리미엄 전기차들은 다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일단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깨지기 쉬워요. 섬세하고 약한 편이라서 큰 전류가 확 들어오면 손상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싸고 튼튼한데 효율 나쁜 실리콘 IGBT, 아니면 비싸고 약한데 효율 좋은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페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던 거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번에 뭘 했냐? 둘 다 넣어버렸어요. 그냥 하나의 박스 안에 두 종류의 칩을 다 집어넣고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테슬라의 새로운 특허 WO 2026 1828A 한 번이고요. 정식 명칭은 전기 트랙션 모터용 하이브리드 트랙션 인버터예요.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는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동 변속기처럼 작동해요. 지금 차가 어떤 상황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칩으로 전기 부하를 옮기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는 효율이 전부예요. 배터리를 최대한 아껴서 멀리 가야 하잖아요. 이럴 때는 컨트롤러가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을 우선적으로 작동시켜요. 특허에서는 이걸 저전류 모드라고 부르는데 효율을 최우선으로 해서 주행 거리를 최대한 늘리는 거죠. 이게 순환 기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갑자기 악셀을 끝까지 밟거나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을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이럴 때는 효율보다 내구성이 중요해져요. 엄청난 전류가 순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리콘 IGBT로 우선순위를 바꿔요. 튼튼한 이 칩들이 먼저 켜져서 강력한 전기 충격을 받아내고 연약한 실리콘 카바이드 칩들은 보호하는 거죠. 이게 파워 기어예요. 진짜 자동차 변속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속에서 힘이 필요할 때는 저단 기어, 고속 주행할 때는 고단 기어를 쓰는 것처럼 전기적으로도 상황에 맞게 기어를 바꾸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성능이랑 효율도 중요하지만 테슬라의 모든 혁신 뒤에는 항상 비용 절감이 숨어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실리콘 카바이드 칩은 정말 비싸요. 일반 실리콘 칩보다 훨씬 비쌉니다. 테슬라의 특허를 보면 물리적 배치를 2대1 비율로 설계했어요. 비싼 실리콘 카바이드 칩 하나당 싼 실리콘 IGBT 두 개를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비싼 실리콘 카바이드 부품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델 S 플레이드가 정지 상태에서 미친 듯이 가속할 때 필요한 최대 전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실리콘 카바이드 칩을 설계하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런 최대 가속은 전체 운전 시간의 1%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시간은 고속도로에서 일정하게 달리는 거잖아요. 그게 99%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리콘 카바이드 칩은
99% 사용하는 고속도로 주행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작게 만들고, 1% 상황인 최대 가속이나 고부하 상황은 싼 IGBT한테 맡기자. 이게 진짜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이렇게 만든 차세대 파워트레인은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도 성능은 전체를 실리니까요. 반대로 저렴한 차들은 뭘 희생해야 했어요? 주행거리를 포기하거나 배터리를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효율을 포기하고 싼 실리콘 인버터를 쓰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설계는 테슬라가 그 타협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해줘요. 더 싼 모터, 더 싼 전기차를 만들 수 있고 신뢰성도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도 모든 테슬라 차를 운전하는 재미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나올 저렴한 테슬라 모델들도 지금의 모델 3나 모델 Y 수준의 주행 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훨씬 낮출 수 있고요. 가속할 때는 여전히 테슬라답게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효율적으로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아직도 비싼 실리콘 카바이드를 써야 할지, 싼 실리콘을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텐데, 테슬라는 이미 둘 다 쓰는 방법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에 그치지 않아요. 전기차 대중화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까지는 좋은 전기차는 비싸고 싼 전기차는 성능이나 주행거리가 아쉬웠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실제 양산차에 들어가면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 좋고 주행거리도 긴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허 문서 번호는 WO 2026 828A1이고, 출원한 사람은 카란 싱이라는 엔지니어예요. 1월 20일자로 공개됐으니까 정말 최신 정보인 거죠. 여러분, 테슬라가 왜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 앞서 나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남들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테슬라는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배터리에 기어박스를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독창적이잖아요. 이 기술이 실제로 양산차에 적용되는 걸 보려면 좀 기다려야겠지만, 특허가 나왔다는 건 테슬라가 이미 상당히 개발을 진행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나올 테슬라 신차들, 특히 저렴한 모델들에서 이 기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이러브9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 기술 소식을 계속 가져올게요.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콘 카바이드로 만든 시스템과 거의 똑같은 주행거리를 보여줘요. 근데 비용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안전도 생각해야죠. 테슬라가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정말 흥미로워요. 모델 3랑 모델 Y에 들어가는 영구자석 모터, 즉 PM 모터는 100 EMF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면, 모터가 너무 빠르게 회전하면 거꾸로 인버터 쪽으로 전압 스파이크,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전압 급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영구자석 모터가 달린 바퀴를 땅에 댄 채로 차를 견인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테슬라의 설계는 여기서 더 싸고 튼튼한 IGBT를 보디가드처럼 사용해요. 결함관리 회로라는 게 있는데, 위험한 전압 스파이크나 고장을 감지하면 즉시 일반적인 효율 우선 주행 로직을 무시하고 오버라이드 해버려요. 그러면 튼튼한 IGBT 칩들이 부하를 먼저 받아서 섬세한 실리콘 카바이드 칩들을 보호하고 차를 계속 안전하게 도로 위에 있게 만드는 거죠. 고학적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엔지니어링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테슬라가 이 두 개의 경쟁하는 기술을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작동하게 만든 방법이 특허에 나와 있어요. 핵심은 타이밍 엠벌로프예요.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페트하고 실리콘 IGBT를 동시에 켤 수가 없어요. 테슬라의 핵심 혁신은 타이밍 프로토콜인데, IGBT 신호의 상승 에지가 실리콘 카바이드 신호보다 100 나노초에서 10 마이크로초 먼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주 작은 시간 차이가 보호 구간을 만들어서 실리콘 칩이 모든 스트레스를 먼저 흡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간섭, 즉 기생 인덕턴스를 막기 위해서 물리적인 보드 배치도 신경 썼어요.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페트를 정중앙에 배치하고 양쪽에서 실리콘 IGBT로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전기장이 균형을 이루고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요. 모터 내부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이 특허는 단순히 테슬라가 부품값 좀 아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모터 설계에서 엔지니어들이 반드시 해야 했던 타협을 완전히 깨버린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주행거리 성능, 가격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셋 중에 두 개만 고르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했던 거죠. 주행거리 길고 성능 좋은 모델 S 같은 차는 왜 비싸요? 엄청난 양의 실리콘 카바이드가 필요하.